다만입니다. 시저입니다. 코인의 공포지수는 94. 상당히 거의 끝까지 공포지수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전세계 시총 순위에는 비트코인이 7위에 랭크됐죠. 어제와 같고요. 그러나 아마존과 알파벳의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그 차이는 이제 정말 초입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오늘 비트코인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바로 5위로 등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더리움은 27위에 올라가는 모습, 여전히 23위와 격차는 그리 크지 않고요. 비트코인의 일봉입니다. 현재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 현재 약 한 98K 정도로 설마 했던 100K의 목전 앞에 와 있다. 단기 홀더들의 목표가는 100K다. 비트코인을 뒤늦게 잡은 홀더들의 목표가가 100K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공교롭게도 장기 추세의 저항 자리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하면 라운드 피규어인 100K를 비트코인이 달성하자마자 굉장히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다. 그 변동성이 오늘 밤이나 주말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면 주말에는 미장이 열리지 않으니까 비트X나 비트U가 그 변동성에 미처 대응을 하지 못한 채로 월요일을 맞을 수가 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비트U와 비트X를 저점 매수하여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당연히 홀딩을 해도 괜찮은 시점이나 최근에 매수를 했다고 하면 금일 밤에 어쩌면 대응을 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가야지. 어비백. 어차피 비트코인은 100K. 이더리움입니다. 어제 제가 게더리움이 왕이 될 상인가 이 영상을 올렸는데 상당히 좀 반응이 좋더라고요. 아무도 보지 않는 더 시저 유튜브인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영상을 봐주시고 구독자 수도 평소보다 상당히 늘었어요. 유튜브를 시작한 지 1년이 좀 넘었는데 이제야 여러분들의 니즈를 알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의 스윙이나 중장기 투자를 선호하는데 그것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일지라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자마자 바로 오르는 사자마자 바로 그 밤에 바로 오르는 그런 걸 원하시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매매도 좋긴 하죠. 당연히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니까. 하지만 그런 매매에 너무 집중하시다 보면은 정작 큰 수익권, 뭐 100%, 200%의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큰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건데 너무 단기 매매에 치우치는 것은 좋지가 않다. 하지만 게더리움은 홀딩한다. 게더리움의 일봉입니다. 현재 어제 엄청난 상승으로 인해 직전 고점까지 올라와 준 상황이고 오늘도 상당한 변동성을 보이면서 캔들이 위치해 있는데 계속적으로 직전 고점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직전 고점을 넘은 신고가, 단기적인 신고가죠. 신고가를 달성한다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긴 시간 동안에 매물대가 없는 구간이다. 물론 그 높이 사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긴 한데 이 기간 동안에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이 매물이 없다.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구간이다. 그래서 세력들이 적은 돈으로 더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 되는데 일단은 이 직전 고점에서 물린 자들이 현재 본전에 던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항을 맞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굉장히 좀 저항이 세고요. 좀 넘어졌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오늘 밤 좀 좋지 않은 상황으로 넘어주지 못하고 직전 고점을 넘어주지 못하고 다시 한번 내린다고 하면은 지지선은 뭐 보라색 라인 여기서도 박스를 형성하는 거죠. 더 시전은 뭐가 나와도 상관없어요. 이 게더리움 끝까지 간다. 자매품 이더리움 클래식 홀딩입니다. 아직도 뭐 50%의 이상의 수익률을 가지고 있다. 매도할 이유 없죠. 멤버십 여러분 홀딩 알트코인의 주의점 한번 보고 가지고요. 코인베이스 일봉입니다. 현재 어제 상당히 또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니었죠. 코인베이스라는 종목은 상당한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코인베이스 2배 코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친 종목이다. 하루의 변동폭이 아주 그냥 미쳐버렸다. 중기적으로 올라오는 지지선이 올라오는 추세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굉장히 박스권, 엄청나게 큰 박스권을 그리면서 횡보를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지지선이 무너진다고 하면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적으로 코인베이스 2배 코넬을 홀딩하고 있긴 하지만 솔직히 이러한 미친 무빙에서는 저도 단타를 치기가 조금 힘들어요. 물론 지지선 하단에서 사서 버팅기는 전략을 가져가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솔직히 그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너무 변동성이 세가지고 그것은 바로 클리어된 MSTR 최근 들어서는 MSTU, MSTG, 롱숏 2배 이렇게 큰 종목을 2배 레버리지로 한다고요 여러분 하지 마세요. 어제 엄청난 장 초반의 상승으로 인해서 MSTR의 세력은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한 듯 보이고요. 당분간은 개미들끼리 치고 박는 고지전이 형성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굉장히 쉽지 않을 거예요. 엄청난 변동성, 막 초단위로 바뀌는 상당히 큰 변동성. 굳이 그거를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려요. 마라의 일봉. 어제 마라는 괜히 고래 싸움에 등 터지면서 좋았다가 좋지 않은 모습으로 마감했네요.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게 되면은 수익 실현을 하려고 했는데 상당히 좀 마라도 괜히 변동성이 커지면서 좋지 않은 무빙이다. 일단은 마라는 더 시저는 상당히 큰 수익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밤에 다시 한번 좋은 자리를 주면은 매도 고려 한번 해보겠습니다.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제의 미국 증시는 오랜만에 양봉으로 마감을 해주는 괜찮은 모습이죠. 정말 얼마만인지 모르겠네요. 솔직히 말해서 며칠 안 됐어요. 양봉으로 마감한 점이. 하지만 엄청나게 지금 비트코인이나 다른 코인 자산군이 오름과 대비해서
미국 증시가 양봉으로 마감해 준 지가 한 10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너무 약했잖아요. 기술적인 반등이 확실히 나온 순간이죠. 공포지수는 다시 그리드 57이고요. 푸드앤크롭션은 상당히 내려갔네요. 0.67 정도까지 내려온 모습. 푸드앤크롭션 현재는 다시 한번 그리드 거의 미친 횡보의 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죠. 검정색 올라오고 있는 검정색만 지지를 해주면 된다. 계속적으로 터치 상승, 터치 상승, 터치 상승이죠. 오늘도 아마 터치 상승 또는 뭐 하락할 수도 있지만 터치는 할 것 같아요. 수급이 없는 상황에서 장중에 큰 변동성을 이용해서 세력들이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급이 없으니까 흔들어서 수급을 만드는 거죠. 굉장히 좀 안타깝다. 미장이 어떻게 이렇게 됐나? 코인 따위에 밀려서 전 세계 자산의 근간인 미장이 어떻게 이렇게 됐나? 그래도 검정색 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중앙 이평선만 지켜주면 여전히 검정색 선과 이평선은 올라가고 있기에 버텨보는 거죠. TQQQ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란색 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죠. 상당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 파란색 선을 이 캔들에 맞춰 그린 것도 아닌데 계속적으로 파란색 선만 터치하면 반등이 나오잖아요. 정말 신기한 나스닥. 힘내라 TQ. 어쨌든 간에 저는 TQ를 홀딩하고 있고요. 어쩌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TQ보다 훨씬 더 금액이 커져버렸어요. 비트코인을 TQ보다 많이 산 건 아닌데 비트코인이 올라서 커져버린 거죠.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TQ가 원래 메인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평범한 비중의 종목이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24년 초까지도 제 자산을 대부분 형성시켜준 TQQQ 널 아직은 버리지 않을 거야. 엔비디아 어제 엄청난 위기를 딛고 상승 채널에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주는 모습. 오늘 밤 어쩌면 비트코인이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 그 수급이 나스닥으로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입니다. 어제는 개인적으로 이 속스를 너무 열받아가지고 추매를 했다. MSTG와 MSTU의 롱숏 대전이 엄청나게 크게 일어난 것을 관전하면서 저는 갑자기 뜬금없이 속스를 조금 추매했다. 많이 산 건 아니고요. 그 이유는 속스를 매매하더라도 저는 속스 X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하는데 엄청난 급락 뒤에 한 2, 3일간 좀 지지를 받는다. 이 추세선은 어차피 올라가고 있고요. 한 2, 3일간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지받는 검정색 선에서 소액 추매를 했다. 나쁘지 않은 결과로 뭐 마감을 했기 때문에 어제 추매는 성공이었지만 뭐 오늘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조금의 약간의 이 엄청난 하락 추세가 끝난 게 아니냐. 뭐 이러한 좀 희망 회로를 돌려보고요. 속쓰리 그래도 구간이 명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도 속쓰리 원래 나스닥의 왕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나? 그런 마음에 속스를 조금 응원하고자 약간의 추매를 한번 때렸습니다. 속스의 차트로는 분석이 사실상 불가하기 때문에 속스 X1배 차트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테슬라 5일선을 이탈하지 않았다. 계속적으로 홀딩합니다. 말했잖아요. 테슬라를 장투를 한번 해보시라고. 5일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이다. 이탈하면은 그때 생각하자. 숏에 보조지표. 이 속스 S 숏 같은 경우는 일단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위에서 아래로 오늘 밤 터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일단은 스토캐스틱의 과매수 구간이며 위에서 아래로 터치만 해주면은 속스를 좀 오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뭐 그런 가능성도 조금 참고를 해서 어제 속스를 살짝 추매한 거고요. 티움연세 일간 수매수는 MSTX가 또 1위, 코닐, 뭐 이더유, 개더유죠 개더유 아직도 넌 개더유고 마이크로스트레이지, MSTU. 아 미국 주식인데 죄다 코인이야. 어떻게 이렇게 된 거죠? 세상이? 그것은 현재는 코인의 시대이기 때문이죠. 어비백 어차피 비트코인은 100K 그리고 현재는 비트코인을 홀딩해야 되는 시기며 알트코인을 계속적으로 공략을 한다. 더 시저와 함께. 더 시저스 멤버십에는 김신웅님, 레츠고님, 이비토이님, 드루아님 새롭게 멤버십 및 커피 후원, 음료수 후원을 해주신 모습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커피와 음료수 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빵 한개님 슈퍼땡스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자신이 중장기 투자를 지향한다. 그러면 장기 멤버십 단타도 하고 싶다. UDT 멤버십 가입해주시면 저의 관점을 최선을 다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제 차트 보는 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좋은 날이 온다. 상처가 난 곳에도 언젠가는 새살이 돋는다. 마음이 무너질 듯 아픈 이별을 겪어도 결국 새로운 인연은 찾아온다. 삶의 막다른 길로 몰려도 빠져나갈 구멍은 있었다. 그렇게 믿고 싶어진다. 늘 그렇듯. 돌고 도는 인생이니 언젠가 다시 좋은 날이 올 거라는 걸 온갖 시린 바람과 아린 계절 속에서도 꽃이 피는 걸 보면 기적 같은 일은 우리 삶 곳곳에 묻어있나 보다. 그래 결국 좋은 날은 왔다. 한마디로 오름이 있으면 내림이 있고 내림이 있으면 오름이 있듯이 우리의 삶도 롤러코스터라는 거죠. 주식도 원래 롤러코스터입니다. 그런데 롤러코스터를 타더라도 그 방향이 상방으로 조금씩 우상향을 하고 있는지 하방으로 조금씩 우하향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체크하면서 중장기 투자에 임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무 단타에 매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오히려 더 큰 돈을 벌 수가 있다.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